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이기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요, 부정맥에 대해서 한번 다뤘고, 오늘은 그 뒷얘기들, 그리고 실은 더 중요한 얘기죠. 병원에서 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튼튼한 심장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부정맥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내가 지키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튼튼한 심장을 만들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실은 제 그 유튜브 들어오면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 제 유튜브가 이렇게 두근두근 홍덕터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인 심장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심장병이 궁금하신 것들, 뭐 유명한 축구 선수 에릭센 있죠. 그래서 에릭센 선수가 왜 심장마비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도 의학적 관점에서 직접 한번 풀어봤고요. 또 다른데 우리 특강 같은 거 심혈관 질환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부정맥이 뭔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심장 수술이나 시술이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들어오면 큰 정보를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여기를 보고 계시는 게 의료 전문가들이시라 그러면 이렇게 의료인들을 위한 전문 심장 이야기도 좀 해주고 있고요. 또 심전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들어오시게 되면 심전도가 이렇게 속성편, 기본편, 그리고 실전편 나눠가지고 쭉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심장병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심장병은 이거지요.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이 무서운 건 들어보셨죠? 이거 뭐 있게 되면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뭐 죽을 수도 있다는 병이고, 또 뇌졸중, 흔히 우리가 중풍, 뇌경색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은 협심증이든 심근경색증이든 뇌졸중이든 모든 원인 자체는요,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럼 동맥경화증이 뭔데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부정맥이고, 지난 시간에 제가 부정맥이 뭔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협심증도 있고 심근경색증도 있고 뭐 부정맥도 있고 하는데요. 어떤 심장병이든지 간에 이 생활습관 관리는 다 똑같습니다. 부정맥이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모든 심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이 생활 습관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장병도 좀 안 걸리고, 그리고 부정맥도 적게 올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내가 지키는 심장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동맥경화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심혈관 질환. 이게 뭐랍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이 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심장이 있으니까 심장혈관 질환인데,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생기는 병이 심혈관 질환이고, 이렇게 뭐 팔, 다리로 가서 혈관이 막혀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가서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 바로 뇌혈관 질환이지요. 근데 이 심혈관 질환의 중심이 바로 이 동맥경화증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거. 그러면 동맥경화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동맥경화증은 이게 이제 젊어서 정상인 혈관이라고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요.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우리 피부도 늙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혈관도 늙어가면서 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혈관 안에는 내막이라고요. 이 마치 프라이팬 코팅하듯이 코팅을 하고 있는 막이 있는데, 나이가 드셔갈수록 그 내막이 점점 벗겨져 갑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이 프라이팬에도 코팅이 벗겨지면 뭐 기름기들 잘 달라붙잖아요. 계란 우리 후라이 하다 보면 후라이 눌러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혈관의 내막이 벗겨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 기름때들이 잘 낍니다. 이게 바로 고지혈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지질혈증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노란 기름때가 끼는 거고, 기름만 끼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기름이 또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변을 지나고 있는 나쁜 그 우리 피, 혈액들도 막 거기 들러붙어요. 그래서 혈액도 눌러붙고 기름도 눌러붙고, 이렇게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막 기름 눌러붙고 막 피도 눌러붙고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거, 이것 보고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쉽지요? 그래서 혈관이 결국 막혀가는 게 동맥경화증인데, 이게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혔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뇌경색, 뇌졸중, 중풍이 되는 거고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생기는 게 바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게 바로 뇌경색인데, 그럼 뇌경색하고 뇌출혈하고 많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질병 자체는 다르지요. 그런데 생기는 원인 자체는 비슷합니다. 왜냐? 이 뇌출혈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혈관이 되게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혀서 생길 수도 있지만 이 약해진 혈관이 빵 터져서 생겨버리는 게 바로 뇌출혈. 그래서 뇌경색이든 뇌출혈이든 비슷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정맥.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부정맥이라는 거는요, 이 안이부자의 가지런할 정의 맥박맥. 그래서 가지런하지 않은 모든 맥박을 부정맥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내 맥이 불규칙해요 또는 이상하게 뛰어요 라고 하는 게 전부 부정맥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맥을 객관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바로 심전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정맥 안에 있는 질환이 몇 개나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라는 거는 심장병처럼 큰 질환, 맥이 불규칙한 질환을 뜻하게 되고요, 그 안에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정맥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요, 지난번에 했으니까 7월 9일 날짜네요. 여기 비욘드에서 저희가 라이브로 했던 게 있으니까 그 라이브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갈게요. 도대체 어떤 위험 인자들을 조절할 수가 있느냐. 여기 써져 있네요. 흡연, 담배 피는 거,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경쟁적인 성격. 이거는요, 전부 여러분들이 다 교정이 가능한 위험 인자랍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저 한번 따져볼게요. 저는요, 고혈압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는 없거든요. 이미 하나 가지고 있지요. 비만, 제가 그렇게 뚱뚱하진 않습니다. 운동 부족, 운동도 제법 해요. 아닌데, 스트레스. 저도 스트레스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지요.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스트레스고, 경쟁적인 성격, 최근에는 저도 좀 고쳐졌습니다. 저도 젊어서는 한참 이제 교수 막 돼가지고는 남들보다 이게 좀 잘 나가야 그래야 나를 불러주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경쟁적인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그 경쟁적인 성격을 좀 버렸어요.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 남성이 있네요. 저 이미 남자예요. 3가지 가지고 있고, 노령화. 이 남자가 45이 넘어가게 되면 또 동맥경화증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도 45이 넘어가지고 노령화에 들어가네요. 동맥경화증의 가족력이기 때문에 벌써 저만 해도 4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남자고 나이 먹어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위에 있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 또 어떤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진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식습관입니다. 도대체 내가 먹고 사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하지요. 어떤 걸 먹어야 심장병 또는 부정맥의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까? 질문 형식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치킨을 먹고 싶어요. 치킨을 먹고 싶은데 1번은 봤더니 구운 치킨이고, 2번은 파닭이네요. 맛있는 파닭이고, 3번은 봤더니 찜닭 저도 좋아합니다. 4번째,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 한 마리 진짜 통닭입니다. 자, 여러분들 치킨을 먹고자 하면 어떻게 드시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 다 먹지요. 우리가요, 심장을 위해서 먹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튀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튀길 때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는데, 튀긴 음식 말고요, 이렇게 굽거나 짜야 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왜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게 굽거나 쪘을 때는 칼로리가 되게 낮아요. 근데 얘를 튀기는 순간, 기름에 들어가는 순간 칼로리가 확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식을 드실 때는요, 이 굽거나 쪄서 드시고 튀겨 드시지는 마십시오.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 먹는 건 괜찮은데 주식으로 먹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고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나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어떤 고기를 먹는 게 나을까요? 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마블링이 잘 들어간 소고기입니다. 한우 원2불 정도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살코기네요. 세 번째는 돼지고기네요. 목살. 네 번째는 삼겹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고기를 드시고 싶으신가요? 이 얘기 들어봤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는 되도록이면 살코기만 먹어라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요, 실은 소고기를 먹을 때도요, 이렇게 살코기가 있는 부분을 드셔야 되고, 마블링 들어가면 맛있죠? 이게 되게 부드럽고 육즙도 팡팡 터지고 마블링 들어간 고기가 좋은데, 실은 건강하게 하려 그러면 되도록이면 살코기를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는요,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안 돼요?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돼요. 그런데요, 삼겹살 드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기름기는 떼버리고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살코기를 먹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빵도 많이 먹죠.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빵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빵 먹을 때 이렇게 뭐 우리 앞에 막 소스, 특히나 좋은 식당들 가게 되면 소스 여러 개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소스에다 찍어 먹어야 될까요? 봐볼게요. 보게 되면 1번, 먼저 보르좀 맛있게 보이고, 두 번째 것도 맛있게 보여요. 세 번째 거, 이거 올리브 오일이네요. 저도 올리브 오일 되게 좋아합니다. 올리브 오일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소스에 찍어 먹고 싶은가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드리는 거는요, 올리브 오일을 찍어 먹어라. 올리브 오일은요, 이거는 이 안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특히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왕에 소스에 찍어 먹으려고 그러면, 올리브 오일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산물도 좀 말씀드릴게요. 해산물. 우리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싶고 건강한 심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해산물을 먹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짱어네요. 두 번째는 오징어. 세 번째는 고등어. 네 번째는 새우. 여러분들은 어떤 거 드시고 싶은가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 있지요. 오징어하고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에 등푸른 생선 고등어가 있죠. 이 등푸른 생선을 먹게 되면요, 여기 역시 오메가3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양의 해산물을 드실 때는 이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1번 짱어는 어때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짱어는요, 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짱어를 보게 되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짱어는 대표적인 보양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짱어를 먹으면 힘이 펄펄 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칼로리가 매우 높다는 얘기거든요. 곰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즐겨 먹지는 마라 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탕 얘기 한번 해볼까요? 탕. 첫 번째는 냉면이네요. 두 번째는 알탕. 알탕도 맛있죠. 세 번째는 곰탕. 네 번째는 생선 매운탕이에요. 자, 여러분들, 난 내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싶어, 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싶어 했을 때 어떤 걸 드시고 싶나요? 자, 두 번째, 알탕. 알도요, 대표적인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 이 생선들이요, 자기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안에 막 영양분을 엄청 집어넣겠죠. 대표적인 이 영양분이 바로 콜레스테롤. 그래서 알탕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 곰탕. 맛있죠. 근데 곰탕 안에도요, 칼로리도 매우 높고요, 이 안에 또 콜레스테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드시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즐겨 먹지 말고 많이 드시지 마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번째, 역시 생선 매운탕이 제일 좋아요. 역시 이걸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계속 떨쳐들거든요. 그래서 생선 매운탕 좋고, 냉면도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냉면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생선 매운탕을 드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부모님들 보다 보면 아이들 뭐 열심히 공부하고 오다 보면 야식 이것저것 챙겨주잖아요. 그럼 우리 야식 뭐 챙겨줄까요? 많이 챙겨주는 게 하나가 지금 첫 번째 나왔네요. 견과류 많이 챙겨주시죠. 두 번째는 김스낵. 요즘에 김스낵도 많이 나오죠. 세 번째는 이렇게 그 야채, 또 까진 것 같아요. 호박 이렇게 무침을 좀 해놨고, 네 번째는 코코넛 오일. 어떤 걸 드리고 싶나요, 애기들한테? 자, 많이 주는 거 첫 번째 견과류 있죠. 견과류 좋습니다. 좋은데 이 견과류는요, 또 콜레스테롤도 떨쳐준대요. 그래서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질문의 요지가 야식이에요. 야식. 이 흔히 그러지,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맞는 말이지만 질문이, 이 출제자가 뭘 의도했냐를 잘 봐야 되는데 질문이 야식입니다. 그래서 이 견과류 되게 좋은 음식 중에 하나지만 견과류가요, 역시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식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죠. 그리고 혹시나 뭐 내가 저녁 식사 대용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에 오는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견과류 먹이게 되면 뚱뚱해져요. 그래서 견과류는 뭐 낮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에, 밤늦은 시간에 조금 피하는 게 좋고, 이런 게 좋죠. 김스낵 요즘 좋잖아요. 그래서 김스낵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가지 무침, 이런 음식들이 아이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술, 재밌습니다. 술. 어제 저녁에 저도 술 한잔 해가지고 조금 부어가지고 왔는데요. 자, 술은 안 먹는 게 좋습니까?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심장병으로 해서 술 안 먹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술 안 먹어야 될까요? 아니요. 술은요, 2잔 내지 석 잔까지는 괜찮습니다. 조금 작게 마시는 분들은 1잔 내지 2잔까지 술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물론 술이 체질적으로 안 맞으시는 분들은 못 드시겠지만, 술을 좋아하고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저희가 크게 2잔에서 석 잔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술을요, 우리 마실 때 얼마나 마셔야 되니? 이 맥주를 봤었을 때 맥주도 여기 봐봐요. 여기 보게 되면 500cc 한 잔 있고 1000cc 한 잔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셔야 되냐? 500cc를 마실까? 1000cc를 마실까?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까? 자, 소주를 마시게 되면 소주를 이렇게 두세 잔을 마실까? 한 병을 마실까? 아이스카게도 저도 어제 저녁에 이 한 병이 넘어섰습니다. 거의 2병 가까이 됐는데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양주는 이렇게 한 잔 내지 두 잔 또는 폭탄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궁금하시지요? 도대체 술을 얼마큼 마시는 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모든 술은요 한 잔 내지 두 잔 또는 두 잔 내지 석 잔이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술잔은 과학입니다. 이 술잔을요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이 선조들이 되게 지혜가 많나 봐요. 그래서 알코올, 이 한 잔에가 들어있는 알코올이 10g 내지 12g입니다. 저희는 이제 학문을 하기 때문에 이 학문 논문에다 쓸 때는 알코올 12g을 보통 한 잔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기 그 WHO죠. 거기서는 또 10g이 또 한 잔이래요. 그래서 이 10g이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따져봤더니 맥주 딱 한 캔 정도 됩니다. 소주도 봤더니 75cc, 양주 15cc, 와인 100cc, 막걸리 200cc 따져놓고 봤더니요. 전부 이 잔으로 따졌을 때 각각의 잔을 따졌을 때 한 잔 내지 한 잔 반 내지 두 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모든 잔에 술잔에 들어가는 알코올량은 비스꼬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술이 어느 정도 적당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전부 다 두 잔 내지 석 잔 이하로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기 실제 보여드릴게요. 좀 영어로 써져 있긴 한데 여기 좀 크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요 일주일에 7잔에서 14잔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 즉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을 마셨을 때는 부정맥, 그 중에서도 심방세정의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는데 이 두 개 이상,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게 되면 결국 심방세동 위험도가 증가를 하더라, 부정맥이 잘 생기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술을 드실 때 되도록이면 석 잔을 넘어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담배. 요즘은 거의 담배 피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담배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 간단히 넘어갈 텐데요. 아까쯤에 제가 동맥경화증 얘기 말씀드렸죠. 이 담배는요, 대표적인 동맥경화증 유발인자거든요. 뭐 나쁜 물질도 되게 많아요. 특히 이 내막 손상을 많이 시키거든요.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 혈관 안에 있는 코팅을 싹 벗겨버려요. 프라이팬 벗기듯이.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안 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 카페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커피 많이들 드시죠?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에너지 드링크도 많이 드시죠? 그러면 이 카페인이 도대체 신장병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특히 부정맥 있으신 분들 커피 드시면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시죠? 커피는요, 맞습니다. 이 커피는 우리 맥박수를 올리는 그런 기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드시게 되면 맥박이 빨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커피를 많이 마시면 부정맥이 악화가 될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커피는 부정맥을 악화시킬까 궁금하시죠? 아니요. 아직까지는 이 커피를 많이 먹는 게 부정맥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는 아직까지는 제한해라 그러진 않고요. 드셔도 됩니다. 다음은요. 우리 체중 조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뚱뚱한 거. 내가 좀 뚱뚱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심장병에 도움 될까요? 언뜻 생각해도 나쁘지요. 이 뚱뚱하다는 건 나쁘지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렇게 체중 조절에 성공한 우리 연예인도 있는데, 그럼 살을 빼게 되면요 심장도 건강해지고 부정맥도 좋아질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그냥 이 체중 감량을 보게 됐을 때 내 몸에 10kg를 10%를 뺐을 때 또는 3% 이하만 뺐었을 때 또는 3에서 9% 정도 뺐을 때 이 체중을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위에 있다는 거는 괜찮아, 많이 안 생겼다는 건데, 살을 이렇게 빼게 되니까 거의 10% 빼게 되면 부정맥이 확 줄어듭니다. 근데 살을 어정쩡하게 빼게 되면요 이렇게 부정맥이 거의 60%가 더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살은 빼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 체중인가요? 궁금하시죠? 적정 체중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얘기하게 되는데, 자기 키를 제곱을 해가지고 몸무게를 이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달라요. WHO에서 기준 제시하는 것과 비만학회에서 제시하는 게 있거든요.
제 걸 한번 해봤어요. 제 거로 봤더니 내가 70kg에 키가 173이니까 봤더니 23.4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비만일까요? 한번 봐볼게요. 이 WHO로 들어가게 되면요. 25부터가 과체중이고 비만이 30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30 정도 되게 되면요. 정말 뚱뚱하신 분들이 30 이상이고 과체중, 어르신들도 조금 많이 드시게 되면 쉽게 넘어가는 게 과체중이거든요. 그래서 WHO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는요. 비만 또는 과체중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비만학회, 우리나라 학회로 들어오게 되면 저도 벌써 과체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제시를 할 때는 이 체질량 지수는 그래도 25 미만은 유지를 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살을 빼십시오. 살을 빼게 되면 심장도 튼튼해지고요. 부정맥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살 빼세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 얘기 좀 할 텐데요. 운동 도움이 될까요? 보게 되면 작년에요. 이 뒤에 보면 곡성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의과대학 제자들입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좀 탔었거든요. 곡성역에서 탔었고, 여기 보이는 거는 제주도네요. 제주도고, 또 역시 자전거 내 차에 싣고 가가지고 또 탔었었는데, 우도 해수욕장에서 우도 가가지고 이렇게 해수욕 하다가, 자전거 타다가 바로 풍덩 떨어져가지고 수용됐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이요, 도대체 심장병 또는 부정맥에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약이 되는 게 더 크고 과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요, 실은 여기 들어와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준초이라고요, 아주 유명하신 이 헬스 트레이너 분이 계시거든요. 상도 많이 받으셨고 아주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분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심장 전문가인 저하고 이 운동 트레이너하고 만나가지고요, 도대체 심장은 어떻게 하면 튼튼해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운동을 해서. 또는 두 번째는 몸짱이 되려고 우리 막 운동 많이 하지요. 이게 과연 심장이 튼튼해진 데 도움이 될까?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또 예쁜 여성분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체중 조절 또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은 뭐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제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건강한 심장을 위한 생활습관 이야기 보시면 아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결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정한 운동입니까? 라고 말씀드리게 되면요,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에서 7번 정도 하는 게 적정한 운동이고요. 서너 번 하는 거는 아니구나. 5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5번 정도는 해줘야 이게 적정한 운동이 되는 거고요. 5번 이하 서너 번 하게 되면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좀 적다라는 게 있고,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이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60분 정도,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해라라고 우리나라 학회 가이드라인에도 들어가 있네요. 운동의 강도는 그럼 내가 달리기를 해요 하면 어느 정도 뛰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마라 그랬거든요. 최대 심박수 들어보셨겠지만 최대 심박수라는 거는요, 한번 해보십시오.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됩니다. 50세 남성이라 그러면 50을 빼게 되면 170이죠. 거기에 이게 아마 최대 심박수가 됩니다. 그거에 60에서 80% 정도가 되게끔 운동을 하시는 게 적정한 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연구도 있어요. 어떤 연구냐면, 자, 영어는 그냥 빼버리시고 그냥 한글로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요, 이 중간이 적정한 운동이고 이쪽이 좀 적게 하는 운동인데, 운동을 나 열심히 해야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이 즉 부정맥 위험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적정히 해야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정도 해야지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건강한 심장을 위해서는요, 자, 먼저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죠. 식습관은 되도록이면 채소나 식물성 콜레스테롤, 견과류를 드시고, 기름기 많은 음식은 좀 피하시고요. 조리를 하실 때는 굽거나 쪄서 드시고, 술을 드실 때는 한두 잔 또는 두세 잔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고요. 커피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는 되도록이면 체질량 지수는 25 이하, 운동을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주 5회에서 7회 정도 하시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건강한 심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